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오늘은 미국 렌터카 여행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렌터카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국의 여행사 아니면 렌터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예약하거나 아니면 해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셨을 때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차 보험입니다. 자차 보험은 CDW 아니면은 LDW라고 하는데 보통 Collision Damage Waiver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면책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만 거친다면 별도로 내셔야 될 비용이 없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한인 렌터카 회사나 아니면 일부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에는 면책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국에서 렌트를 하실 때는 글로벌 회사들, 이미 알려진 허츠, 알라모, 내셔널, 에이비스, 버짓과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빌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훨씬 처리가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차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는 게 있겠죠. 뭐 뒤에를 잘 못 봤다거나 아니면 기둥하고 간격을 잘못 쟀다거나, 특히 외국에서 차를 빌리게 되면 평소에 운전하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나 폭에 익숙하지 않아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흔적이 이렇게 작은 흠집 정도면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푹 찌그러졌다거나 아니면 차가 한쪽이 움푹 들어갔다거나 할 때는 꼭 렌터카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자차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을 전해둬야만 문제없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벼운 스크래치라거나 아주 작은 덴트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찌그러짐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차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이어하고 유리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미묘하긴 한데 도로를 주행하다가 무언가를 밟고 타이어가 펑 터졌다면 그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하다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운전을 하는데 타이어에서 바람이 슬슬 빠져요. 차의 대시보드를 보니까 공기가 빠져서 경고등이 뜨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약간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점에 가서 차에 바람이 빠진다, 차량을 교환해달라 라고 하면 차량을 그냥 교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유리가 깨졌을 때는 보상이 안 돼요. 근데 뭔가 돌이 날라와서 유리에 금이 갔어요. 근데 금이 한 한국 동전 10원짜리, 요즘 작죠? 그거만한 정도면은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500원, 그거보다 더 크게 금이 갔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유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만 유리가 또 다른 예외가 있는데 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도난 사고가 일어나서 도둑이 와서 유리를 깨고 차 안에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는 도난보험 쪽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차 보험은 이 차량 전체 가액에 대해서 보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대인 대물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렌터카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LIS라거나 SLI라거나 EP라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 라이어빌리티라거나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가능하면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예약하시면 이 대인 대물까지는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메이저 렌트카 회사의 대인 대물 보험은 약 10억 원 정도까지 보장이 되고요. 대부분의 대인 사고에서 보장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정말 억 단위로 병원비가 나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 대물 보험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필수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자차 보험, 대인 대물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예약을 하면 자손보험도 같이 따라와요. 자손보험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신체상해 보험인 PAI, 그리고 개인 물품 손해보험인 PEC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자손보험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내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대인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은 내 대인 대물 보험으로 하지만 내 신체상해는 이 자손보험의 신체상해로 커버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자손보험의 신체상해 보장 범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꼭 여행자 보험도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여행자 보험은 차에서 난 사고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고에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미국 여행 가실 때는 못해도 2천만 원, 가능하면 3천만 원짜리 여행자 보험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물품 보험인데요. 이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이 보험은 보장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렌터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보상 금액을 다 합쳐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여행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차의 개인 물품 보험은 차 안에 뒀다가 도난당한 것에만 보장을 해줍니다. 여행자 보험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보험, 그러니까 개인 신체상해와 그 개인 물품 보험은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보상은 받으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다음은 긴급출동입니다. 긴급출동은 한국의 긴급출동하고 똑같아요. 보통 프리미엄 로드사이드 서비스 아니면 뭐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 차에 키를 넣고 잠궜다거나 아니면 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점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갔는데 펑크가 나서 견인을 불러야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에 사용하게 되는 게 긴급출동입니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대도시 인근이라면 뭐 1시간만 해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뭐 국립공원을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긴급충을 불렀다, 3시간 4시간 지나야 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긴급출동에 가입하고 나서 부르면 어느 정도 보장 범위까지는 별도의 비용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긴급출동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견인을 불렀다, 그러면 아마 거리당, 그러니까 오는 비용에다가 거리당 비용까지 같이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출발한 장소부터 내가 사고가 나는 장소까지가 얼마나 머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렌터카 예약을 할 때 풀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꼭 예약할 때 말고도 카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풀보험을 들었다, 나는 풀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대로 해달라 라고 하면 이 직원이 풀보험이라는 표현을 자차, 대인대물, 자손뿐만 아니라 뭐 긴급출동, 어떤 데는 뭐 여행자 보험, 무보험 차량 손해, 가능한 모든 보험을 다 가입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나 이런 거 가입 안 했는데 왜 요금이 더 나왔지?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다 라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예약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 중에 연료가 있어요. 연료를 예약할 때 포함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구매도 가능한데, 보통 가장 좋은 거는 full to full이라고 해가지고 가득 찬 채로 받으셔서 가득 채워서 반납하시는 겁니다. 이게 렌터카의 가장 기본이고요. 만약에 내가 사전에 연료를 구매하고 싶다, 보통 하루나 이틀, 많으면 3일 정도 차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료 선구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약할 때 연료를 포함하게 되면 보통 이 연료는 하루당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료는 추가 운전자도 같이 따라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연료를 사게 되면 하루면 뭐 10불에서 15불 정도가 추가되고, 이틀이면 30불, 뭐 3일이면 45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빌리고 많이 운전을 하면 이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전에 예약할 때 연료를 구매하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원의 권유로 연료를 구매하시게 되면 요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통 Fuel Purchase Option이라고 해서 FPO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하루당이 아니라 그 차량의 연료 탱크 전체를 구매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뭐 몇 리터냐, 미국인 이제 갤런이죠. 몇 갤런짜리냐에 따라서 사전에 구매하시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받으셔서 거의 다 쓰고 연료 등이 떴을 때 반납해야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탱크에 대한 기름값을 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틀 차량을 빌려서 썼는데 운전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달리지 않아서 기름을 반밖에 쓰지 않았다, 그럼 반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전에 전체를 구매한 거기 때문에 남은 거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연료를 구매하시거나 예약 시에, 아니면 아예 가득 찬 채로 받아서 가득 찬 채로 반납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다음은 추가 운전자입니다. 추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포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사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사전에 포함을 하게 되죠. 근데 무료로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추가 운전자를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만큼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한 2~3명 정도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에서 빌리실 때는 추가 운전자 사전에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주에서는 추가 운전자를 꼭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추가 운전자를 넣으시면 보통 연료도 같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추가 운전자를 현장에서 넣으신다고 하면 뭐 렌터카 회사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르긴 한데 한 $13에서 $15 플러스 텍스가 일반적인 요금입니다. 다음에는 운전 가능 나이입니다. 미국에서는 렌트를 하실 때 가장 최소 연령이 19살인 곳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는 21살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1살부터 24살까지는 영 드라이버 차지라 그래가지고 연소자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렌터카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하루에 20불에서 30불 플러스 텍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영 드라이버 차지가 붙지 않는 거는 만 25세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약을 할 때 내가 정확한 차량의 크기를 몰라서 현장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그 렌터카에서는 아유 공짜 받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뭐 트렁크 공간이 모자라거나 다른 이유로 바꿔야 되면 이 손님은 얼마를 불러도 바꿀 손님이거든요. 그리고 차량 사이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차량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차량 등급을 지정해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약할 때 차량 사이즈도 하나의 고려사항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차량 사이즈를 얘기하면 컴팩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한 액센트 정도 크기, 미드 사이즈는 아반떼 정도 크기, 풀 사이즈는 한 소나타, 프리미엄은 그랜저, 럭셔리는 이제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차량 뭐 에쿠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에쿠스 정도로 큰 차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드 사이즈 SUV는 스포티지 정도, 스탠더드 SUV는 소렌토, 그 다음에 풀사이즈 SUV는 요 풀사이즈 SUV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풀사이즈 SUV는 팰리세이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차량으로는 라지 SUV, 뭐 프리미엄 SUV 같은 차량이 있는데 프리미엄 SUV는 뭐 쉐보레 서버밴 같은 엄청 큰 차량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미니밴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미니밴은 뭐 카니발 같은 7인승 승합 차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블은 소위 말하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입니다. 예약하실 때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차량을 바꾸시면 무조건 추가금이 나와요. 왜냐면 차량을 바꾼다는 거는 뭐 트렁크 사이즈라거나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손님은 무조건 차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부릅니다. 왜냐면 높은 비용을 불러도 어쨌든 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필요한 차량의 크기를 확인하고 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차량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바꿀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급을 바꾸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비용이 더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카운터에서 직원이 업그레이드를 권유한 경우가 있어요. 너 혹시 조금 더 좋은 차 타보지 않을래?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무료로 해주는 것 같지만 보시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컴팩트 차량을 예약했는데 컴팩트 차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드 사이즈 차량을 줘야 돼요. 아니면 뭐 SUV 차량으로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별말 안 하고 그냥 차량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아니면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줬어 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차량을 인수하고 나서 계약서를 봤을 때 업그레이드가 무료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안 나오지만 권유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업그레이드 비용 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보험과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미국 렌트카를 예약하실 때 보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